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떤 뉴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 중에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을 했대요. 뭐 뒤에 있는 보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빈 방문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런 일들이. 기사 제목은 봤었는데 처음인진 몰랐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뭐 다른 나라는 뭐 어떻다 치고라도 북한에 가서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곱씹어 생각해봐도 너무나 분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때 막 후진국일 때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국가이고 세계 10대 무역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런 지경의 나라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직독이지만 우리 젊은 조 팀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신랄하게 한번 욕을 해보고 싶어서 이 직독을 좀 시작하는 겁니다. 조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라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폭행하는 건데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국빈 방문 기자들 다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이해 자체가 안 가요, 지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더군다나 기자들만 있는 데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근거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이건 거의 진짜 농락이고 능멸하는 거고, 자기한테 자기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고, 무슨 뭐 옛날 명나라 그러니까요. 아주 옛날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런 시대 때도 하진 않았겠지만, 그 시대 때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때도 신하들은 건드리질 않았었잖아요, 방문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외교 사절에 준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개 경호원들이 이렇게 폭행을 해서 지금 뭐 얘기에 의하면 그냥 단순한 치료로 되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상태가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툭 친 게 아니라 때린 거예요. 예, 툭 치고 뭐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이 뭐 어디 뭐 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러 가서 막 몸싸움 했는데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때린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쵸. 아니면 왜 이렇게 쓰러져 있겠어요? 네, 정말 때린 건데,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저는 심장적으로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뭐 국교 단절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중국한테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교적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이렇게 대접했을 때 중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망신을 당하는지를 톡톡히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뭐 난징 대학살했네 뭐 하면서 지금 중국이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전쟁 중에 한 일도 물론 잘못이겠지만 전쟁이 아닌데도 이러고 있으면 중국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완전 유치한 거죠. 근데 뭐 조 팀장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중국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 건가 같은 건가요? 어떤가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애 보통 한 명 낳아서 오냐오냐 길러서 유아 독존식으로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소위 말해 이제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도 같이 많은 건데, 전에 상해 여행 갔었을 때 디즈니랜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줄을 서 있는데 그냥 줄이
이만큼이 만약에 줄이면 사람이 요 정도로 서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요만한 공간을 그냥 프리패스하는 뭐 선로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치기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거 대놓고. 그냥 대놓고 하는데 잘못인지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팔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지나가니까 그럼 걔네가 이제 쓰는 수법이 애기들한테 앞으로 먼저 가 있으라 하고 나중에 엄마가 애 찾아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새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60년대는 하던 일들이네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60년대는 하는 일들. 뭐 어딜 가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있는데 중국은 너무 심했고 디즈니랜드를 파리 디즈니랜드 빼고 대부분 다 가봤는데 중국 디즈니랜드는 진짜 다시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재밌는 거 이전에 사람들이 진짜 너무 밀치고 이렇게 해서 맞고 오는 사람들 맞고 이러면 막 중국어로 뭐라 인상 쓰면서 말을 하거든요. 제가 뭔 소린지 못 알아듣지만 그 정말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때.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어디 공공장소에 있으면 큰 소리를 안 치잖아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근데 전원이 다 그 지하철 안에 다 한국 사람이 있는데 딱 2명이 중국인이 있었어요. 남녀가. 근데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다 조용한데 그들 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중국 지하철 같아요. 중국어밖에 안 들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조용하고 적막한 그 지하철에서 그 전 신기한 게 일부러 그렇게 시켜도 그 문명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뭐 중국이라고 해서 뭐 5,000년 역사니 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뭐 5,000년 역사든 10,000년의 역사든 뭐 50년의 역사든 간에 뭐 그렇게 5,000년 동안 수양을 해서 이 정도면은 정말 상당히 그 이 사람들은 수양을 하는 속도가 느리구나. 인간이 되어가는 속도가 느리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아니 5,000년 동안 유학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삼국지에 무슨 그 수많은 어떤 문화 유산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결국은 보면은 외국 나가가지고 가장 어글리한 모습 보이는 것도 중국 사람이고 그 파리 그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는 중국인들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관광을 하기가 무서운 게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다 중국 말하고 심지어는 막 공공장소도 아닌 데 가서 막 오줌 싸고 맞아. 막 노상방뇨하고 거기다가 막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데서 다 막 자리 펴놓고 앉아 있고. 저 실제로 봤어요. 네. 줄 서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줌 터질라 했는지 남자 애기였는데 부여잡으면서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뭐라 하더니 갑자기 애기가 그냥 자기가 바지를 내리고 그냥 쉬야를 하는 거예요. 페트병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앞 사람한테 그 오줌이 튀었는데 걔네 엄마가 제가 아는 죄송합니다가 뚜이부치인데 중국어로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팀장은 이미 뚜이부치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혹시나 할까봐. 뭐 미안하다의 정도가 있는데 뚜이부치면 좀 많이 미안하다. 정말 뭐 대단히 죄송하다 좀 이런 느낌이라 잘은 안 쓴대요. 근데 그냥 미안해하는 표정 자체가 없으니까 언어는 몰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보통 조아리면서 미안해요 뭐 이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자기 애만 그냥 좀 신경 쓰고 그 앞에 여자 진짜 화난 표정인데 뭐라 안 하더라고요. 보고 느낀 건 중국인들은 정말 조용한 쪽이랑 정말 시끄러운 쪽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게 제가 말한 이제 시끄럽다는 쪽은 새치기도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뭐만 하면 좀 기회를 노려서 전 이제 놀이동산 얘기하는 건데 새치기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쪽이 있으면은 그걸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을 해보면 막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것 같은데 안 맞고 그냥 핸드폰하고 웃고 있는데 그 사람 지나가는데 딱히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신기했어요. 그것대로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질서를 어기고 어떤 규율을 어기는데 제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거 안 놔뒀을걸요? 아마? 맞아. 저 롯데월드 갔을 때도 롤러코스터 있는데 실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도 줄이 1시간 반인가 기다려야 됐는데 중국인들이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막는데 지네가 계속 중국어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 사람 있어 좀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한 5 그룹들 있죠. 뭐 커플이든 친구들이든 네. 5 그룹별로 사람들이 좀 막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계속 중국말 하면서 뭐라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실갱하기 귀찮고 이러니까 결국 다 패스를 해서 저보다 늦게 왔는데 20분 만에 열차를 탄 거예요. 네. 놀이기구를. 그 직원들한테 말했는데 직원들도 딱히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줄 관리만 따로 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업무 봐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제 눈 감고 봐준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왜 저러지 싶으면서 그걸 막상 중국 가서 느끼니까 아 다 저런가. 근데 또 안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러지. 제가 뭐 웬만하면 저도 사실은 화를 내고라든지 분별력을 잃지 않는데 오늘 제가 직톡을 제가 약간 살짝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외교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전공의에서 배웠는데 네. 이 정도 결례면요 거의 국교 단절이에요. 그쵸. 이건 국교 단절이에요. 이 정도 결례면요 국교가 단절돼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이 지금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는 중국에 지금 나가 있는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좀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다 거의 도산 지경에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은 또 제발 좀 이걸 좀 참아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또 무슨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아도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살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나라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다 단절을 해요. 이런 상황을 당하고도 국교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거나 물론 단절까지는 제가 뭐 너무 소위 얘기해서 좀 오바스러운 얘기겠지만 최소한 대사 소환까지는 해야 됩니다. 중국 대사를 소환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사가 가 있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을 했다는 거를 유엔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중파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나운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면 이 기자분께서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럼요. 배신감도 지금 온 국민이 이거 가지고 지금 아마 상당히 이 가슴에 트라우마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데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이 받았을 어떤 정신적 충격? 지금 어마어마할걸요? 특히 이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얼마나 이거 보면서 중국 가기가 싫고 또 중국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슬픈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우리 예를 보면 알아요. 일본은 막 중국이 막 일본 자동차 거기서 앞에서 불태우고 막 일본 막 우리 같은 데는 태극기 막 앞에서 중국에서 불태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네. 근데 일본은 할 거 다 해요. 그래도 뭐 일제 자동차 불태우고 막 뭐 자기들 엄청 막 그래도 자기 여기서 할 말 다 합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할 말 다 하고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중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요. 좋으면. 다 몰래 일제 자동차 사고 몰래 일제 전자제품 같은 거 사려고 사재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관광을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맞아. 한국, 일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가 뭐 사드를 뭐 배치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 그렇다는데 일본에는 아예 지금 주한 미군이 있어요. 오키나와에 지금 항공모함이 있어요. 항공모함. 근데 뭐 사드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한국을 이렇게 막 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본에는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고 전략 핵무기가 거기다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잘 지냅니다. 외교라는 거는 힘의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봐주십사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국가는요 이게 법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법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가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저자세가 됐다 해서 중국이 우리를 예쁘게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할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조 팀장이 좋아하는 얘기처럼 아무리 내가 힘없는 여자다?
뭐 참는다? 여러분들 우리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떤다?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한다. 요즘 세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저기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아유 그러니까 한국 애들 참 예의가 바르군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더 무시해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100%입니다. 100%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안 나가면요 더 무시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외교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단계의 경고를 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 제가 엊그저께 뵀는데 네. 이 청년인 뉴스룸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교 사안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 고민 중이실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완전히 실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완전히 꼬투리 잡혔어요. 이번에 이걸로. 지금 싸두고 모고 가지고 지금 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사실 이 아지신 기자님은 지금 애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번에 이 싸드니 뭐니 이걸로 이거 한 방으로 날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이거 물고 내려주면 중국 사람들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계속 국빈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있는 기자를 이렇게 때렸다? 이 사진 계속 배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원래 중국 애들 이런 사람들이구나.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관광지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무례한 행동이 지금 아직도 말이 많은데 이제 나라의 대통령을 갔는데 거기 이제 수행원들까지 지금 이런 지경으로 할 정도밖에 분별력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 관광객들이 그러는 거는 그래 몇십억 중에서 이 정도 한두 명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경호원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엄선된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응?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 할 정도면 이 나라의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는 가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아직도 흥분하고 있지만 과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명국인가? 응?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왜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방 같지만 사실은 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북한이 중국한테 먼저 주한 미군이 아니고 주한 중국군을 철수하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김일성 시대 때.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알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걔네들도 그만큼 우리한테 뭔가를 준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나라가 북한이 돼요. 그래서 북한도 중국말 안 듣잖아요 지금. 미사일 날릴 때 날린다고 말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고 막 뭐 우리 이런 상황이에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북한이 그렇게 필요한 나라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하는 걸 보면 그대로 배우면 돼요. 그렇게 막 혈맹 같지만 북한이 중국한테 할 소리 다 하잖아요. 막 경고하고 할 소리 다 하는데 왜 나만이 왜 못해요? 우리는 뭐가 있다? 한미일 동맹이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더 얘기할 수 있죠. 동반자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 행동을 지금 이번에 완전히 꼬투리가 잡혔고 그것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G2의 자격이 있느냐 이 차세대 뭐 미국을 넘어설 어떤 뭐 강대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로 호령하는 것은 군사력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에요. 전 세계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미국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에 가서 왜 갈까요? 미국 대학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석학들과 그 석학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양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과연 중국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유학생이든 어느 유학생이든 중국 가가지고 뭘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뭐 공자 맹자를 배웁니까? 뭐 공산주의를 배우나요? 북경대학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명의 서로 뭐 문명 서구의 문명과 중국의 동양의 문명을 뭐 대변하는 게 중국이라는데 이런 게 동양의 문명이라면 전 동양의 문명이 한국에 편승해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혼자 가져가라. 그런 문명일 것 같으면 중국 너네들 혼자 그냥 가져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문명이라는 것을 과연 이렇게 대등하게 놓을 수 있느냐. 중국이 G2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들을 서로 이렇게 대치를 시킨다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대등할 만한 문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대변하고 있다는 그 문명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거죠. 중국 문명에 대한.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 오만함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이번에 한번 전환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국 관계가 이번 사태로 상당히 바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 전 본부장의 칙톡이었습니다.